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9일 금요일이에요. 올여름이 엄청 무더웠잖아요. 그러면 이 올 겨울은 엄청 추울 거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옷매무새 아주 단단히 여미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늘 조심하시고 이 겨울을 무사하게 나시기를 또 한 번 빕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비적, 비적 그러면 뭐냐면 무장을 하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도둑이다 이런 얘기예요. 떼를 지어 다닌다. 그러니까 비적 그러면 적자가 당연히 도둑 적자가 되겠죠. 그죠? 비적. 그렇다면 이거는 비적 비란 뜻도 있지만 나눌 분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가 나눌 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되게 뭐 이게 제일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것도 나눌 분이란 뜻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 비에다가 요 비자에다가 비적 비자에다가 그 다음에 나눌 여기 이거는 나눌 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눌 반 그랬으니까 나눌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반 그러면 여기 분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눌 반 이렇게 하면 분반.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 신하에게 하사품을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반으로 읽는 게 아니라 분반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비적비가 비적비란 뜻 말고 나눌 분이란 뜻이 있어서 분반으로 읽는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신하에게 하사품을 나눠준다. 어떤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든가 이러면은 뭐 인삼 뭐 10근을 하사하라 뭐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쌀 뭐 10섬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비적비가 대표 훈음이지만은 나눌 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서 분반이라는 말. 그럼 우리가 분반 그러면 동음 이어로 뭐가 있냐면 나눌 분에다가 나눌 반을 쓰면 여기도 같이 분반 그러면 반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한 학년이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다. 그럼 100명을 한 교시 다 못 가르치니까 이걸 나누잖아요. 1반, 2반, 3반, 4반. 이런 걸 이제 분반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분반이라는 거는 임금이 준 하사품이다. 이게 하사품을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냥 상식적인 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딱 보면 상자방이에요. 저 부수가 상자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도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부잣집이라든지 돈 많은 집 아니면 지나가다 소매치기를 하든 뭘 해서 갖고 왔으면 이런 거를 이제 상자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안일비가 나온 거는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왜 허물죄 이렇게 보면 안일비 나왔잖아요. 우리 평범한 우리랑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상자에다가 훔친 물건을 담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뭘 집었다, 이렇게 길거리 가다 돈을 주었다, 그러면 돌려주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지갑에 무슨 돈도 몇만 원 있고, 또 무슨 회사에서 무슨 식권인 것 같아요. 식권이 이렇게 여러 장 있고 뭐 웨딩 사진도 있고 막 이랬는데 뭐 어떻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운전면허증에 이름은 있는데 뭐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파출소에다가 이제 맡겼어요. 그랬더니 뭐 이름을 적으래서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 적으래서 적었는데 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돌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와서 이게 상자, 자기의 그 어떤, 훔친 거를, 자기가 이제 뭐 보관하든가 뭐 팔거나 뭐 이러겠죠. 그랬을 때 이게 안일비가 나온 이유가 이런 평범한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상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훔친 거를 이제 보관하는 아니면은 숨겨두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비적비는 나눌 분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비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읽으면은 분반으로 읽어야 된다.
나눌 분이란 뜻이 있다. 이거를 두 개를 다 기억을 해 두시면은 단어를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분반하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임금이 이렇게 주는 하사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려울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죠. 한자 자체가 아예 다르고 동음 이의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일을상. 일을상은 쓰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한획을 그으면 안 돼요. 이거를 그어서 많이 틀려요. 이거를 그으면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했어요. 또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상가, 이제 어떤 초상이 난 집을 말하는 거죠. 상복, 되게 검은 옷 많이 입잖아요. 뭐 상실감 아니면 상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은 이제 아내를 잃었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아파서 이렇게 상처가 났다 그러면 한자가 자체가 이렇게 다르죠. 이거랑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뭐 넘어져 갖고 상처가 났어 그럼 상처 났다 할 때는 이거를 쓰는 거고, 이렇게 상처는 아내를 잃었다, 아내가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도 쓰고, 문상 간다, 조상, 뭐 호상이다, 초상. 그러니까 초상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처음 초자를 써서 초상, 그렇다면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의 그까지의 일, 그런 걸 모두 합쳐서 뭐라면 초상이 났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럴 때 쓰는데, 그럼 이거는 자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제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울곡에다가 일을상 자체가 울곡에다가 망할망이 결합됐다 이렇게, 이 두 글자 울곡에다가 망할망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여기서 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내 곁에서 떠나간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누군가가 죽어서 그 상실감이 커서 거기에 운다, 통곡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좀 전에 예로 그 상처 있는 것처럼, 상처도 부인이 죽을 수도 있고 아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 글자는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울곡하고 망할망이 결합되어 있는 글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이 글자 일상 같은 경우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획을 그으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이 글자는 원래는 울곡하고 망할망이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줄선. 여기서 이제 줄을 기억을 해둬야죠. 줄 그랬었을 때 이것이 주단지 아니면 끈을 말하는 건지, 그럼 여기가 실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끈을 이제 말하는 거죠. 만약에 줄여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주다가 되는 거고, 이거는 끈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글자가 나오는 거 보면 뭐 선로, 뭐 복선, 그러니까 선로라는 건 뭐 기찻길 같은 걸 선로 이렇게 얘기하고, 복선, 그럼 우리가 이게 드라마 보면 요거는 뭔가 깔려 있다, 요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엔 그 다음이 어떻게 할 것이다 금방 이게 추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선이 깔려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엎드릴 복자 이렇게 딱 쓰면은 이 복선은 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남모르게 어떤 미리 꾸며놓은 일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 또 겹칠 복자를 써서 이 복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겹으로 된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이거는 샘천, 옹달샘 할 때 온천 할 때 샘천자예요. 그 같이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샘에서 솟아나오는 요 글자 자체가 물인데 샘에서 퐁퐁퐁 물이 솟아나와요. 그럼 흰백이 나온 거는 그냥 물만 보면은 무색이지만은 막 이렇게 우리가 분수 이게 막 여름에 올라올 때 보면 희잖아요. 그 올라온 물이 팍 솟아오를 때.
그런 것에 흰백이 나왔어요. 샘천. 그러면 이 글자 자체의 그 자원 설명은 뭐냐면 샘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물이 길게 흘러내려가서 이것이 꼭 실같이 끈같이 길게 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샘물이 어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물처럼 파서 거기를 내가 부어내면 그만큼 또 올라오고 이런 우물도 있지만 이게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줄기가 꼭 실처럼 예를 들어 한강 물줄기를 저 위에 꼭대기 상공에서 보면은 아마 이게 줄처럼 끈처럼 이어져 보일 거예요. 아마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비행기 타고 꼭대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물줄기가 이렇게 실처럼 끈처럼 이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려울 거 없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선, 직선, 곡선 할 때 이 선까지 하고, 자, 토요일은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고사성어랍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